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어제 뭐 법관회의도 있었고 그리고 그 경찰이 새로 입수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도 하고 했던데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12월 6일 날 원격으로 삭제된 비화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출석해서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날 삭제됐어요. 네. 예. 11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련해서 김봉식 서울청장과의 내용도 삭제가 됐어요. 전체 19대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경찰이 분석하고 있는데 유독 홍장원, 김봉식 이 두 사람의 휴대폰에 삭제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 윤석열도. 그렇죠. 왜 그랬을까?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화 기자는 이런 내용을 어떤 정황으로 좀 해석하고 있어요? 12월 6일이 그 김병기 의원이 체포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설명했을 때잖아요. 맞습니다. 그때가 국회 정보위하고 나와서 그렇죠. 그때 뭐 이재명 대표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그 한동훈 이름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추정만 하다가 12월 6일 날 삭제했다라는 것은 일단 큰일 났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라고 하고 삭제를 시작을 한 걸로 보이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재밌었던 거는 김성훈 경호처장이 사실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왜 삭제하라고 지시도 했고 맞아. 이 사람 왜 놔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 정도 정황을 확보했으면 빠르게 구속을 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12월 6일이 그때 이제 보시면 정무적으로는 어떤 타이밍이냐면 그 국회 탄핵소추안이 12월 7일 네. 이날이 이제 12월 금요일이거든요. 네. 토요일 날 처음 올라가요. 처음 올라가고 그때 당연히 이제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안 되는데 윤석열 쪽하고 이 당시만 해도 한동훈 쪽하고는 네. 한덕수하고 해서 한덕훈 같은 편 만들려고 했던 한참 그런 시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탄핵 의결 안 시키고 공동 정부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 그랬었죠.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애매했는데 지금도 보면 그때 안가 4인방 뭐 김지용 민정수석, 네. 이한규 법제처장 등등 모였을 때 이 사람들도 12월 4일 모인 다음에 네. 이쯤부터 휴대폰을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12월 11일까지 이제 교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네. 그 최상목도 요 이후에 이제 교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은 탄핵소추 D-1 앞두고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이 된다고 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한덕훈 아무리 해봤자 네. 결국은 이거는 1차 시기든 2차 시기든 탄핵이 된다. 그럼 될 수밖에 없다. 탄핵 전에 빨리 이걸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옮겼는데 네. 비아폰까지 한 거는 사실상 이제 본인들 각오한 거죠. 정말로 통화 내용 나오면 더 중형이 나오니까. 네. 근데 이거는 뭐 검찰에 조사할 때 이미 이거 자체가 증거인멸이에요. 본인이 자백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어찌됐든 재구속 사유도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정도의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제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상황을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 홍장원 차장이 얘기했던 게 싹 잡아들여, 싹 잡아들여. 그리고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방첩사를 도와서 지원해줘.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삭제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화 내용에 이것 이외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실제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버 기록 자체가 삭제된 것은 아니고 일단 그 휴대폰, 그러니까 어떤 개인 휴대폰의 기기가 초기화된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체의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확보해가지고 수사를 하면 관련된 내용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엄의 뿌리를 찾아낼 수 있는 단초가 여기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홍장원 차장 말고 김봉식 경찰청장은 서울청. 왜 그랬을까? 서울청장 휴대폰은 왜 지우려고 했을까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와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사실 국회를 어떻게 막는 거에 대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윤석열의 어떤 발언과 대치되는 부분 있잖아요. 네.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면 정말 혼란을 어떻게 좀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국회를 좀 보호하기 위하려고 했던 것이냐를 네. 두고 좀 말이 거의 말장난이죠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지시 사항이 담긴 혹은 그런 정황이 담긴 통화 내역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그러면은 누가 삭제 지시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 기자들도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취재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박형광 기자는 김성훈 차장이라고 의심을 하는데 네. 국조에서 김성훈 차장은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 지시를 했을까 이 비화폰의 내용을? 그 이제 실무지는 어쨌든 김성훈 차장이겠지만 실무. 그 위에는 사실 더 그 그렇죠. 위에 누가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네. V1 V1 V1? V 제로라고 V0? 아 다른 분? 예? 네. 예. 그렇게 의심은 해볼 수 있겠다. 예. 근데 사실 지금 수사가 굉장히 많이 늦었어요. 벌써 계엄 한지 6개월 거의 다 그쵸. 돼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진작에 다 확보를 해서 수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잊어버리는 단계까지 와버린 맞아요. 상황이 맞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경찰의 수사가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CTV 영상을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장관 이 사람들 동선이 다 다르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CCTV를 실제로 공개를 해보니 그동안 해왔던 국회에서 진술한 내용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대목들이 있더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쪽 같은 경우는 네. 지금까지 꾸준히 주장한 게 본인은 정말로 뭐 뜯어 말리려고 했다. 네. 그리고 국무회의 열 때도 본인은 이게 회의가 아니다. 네. 뭐 이런 식 간담회 비슷하게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뭐 진술했었고 네. 그 자리에 이제 사실 그 결론부터 보면 한덕수, 뭐 최상목 등등등 참석했고 그날 정말 우연찮지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오지도 않았어요. 왜 안 불렀으니까. 네. 예, 윤석열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애당초. 그러니까 말로는 뭐 내가 윤석열을 지지를 받니 안 받니 하지만 예. 그 결과만 놓고 보시면 김문수 장관은 정말 슬프지만 그냥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윤석열이 못 믿는 거야. 너 여기 들어 누울라 그러지. 들어오면 지난번에 뭐 노동운동한 것처럼 뭐 이렇게 네. 들썩이고 태거 부릉하려고 그러지. 못 믿어요. 네. 근데 한덕수 말랑말랑하거든요. 예, 기름 장어 갖고 딱 협박하면 얘기 들은 거 같고. 그래서 다루기 쉬운 사람들만 딱 부른 게 보여요. 국무회의 딱 멤버를 멤버가 보면 그 개헌 멤버들이 최상목 예. 딱 다루기 쉬운 사람들 예. 가진 게 많고 예. 최상목 말 총리 잘 미 국채 자기 구속되면 국채 날라갑니다. T 1.37호 예. 얼마나 아깝겠어. 예. 뭐 그런 사람들 예. 뭐 한덕수 재산 70억 80억 예.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하지. 김문수 뭐 재산도 없고 이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그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부른 게 딱 보여요. 근데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나중에 빠져나가려고 네. 본인이 말렸니 간담회 했니 뭐 2차 나중에 소집할 때도 해제할 때도 어쨌니 저쨌니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CCTV는 검찰에서 결국 나중에 특검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동선을 좀 공개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분명히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보면 그 계엄 선포문 그 관련해서 본인은 알지도 못했고 양복 뒷주머니에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 그러니까 해명이 진짜 그쵸. 웃겼거든요. 최상목 부총리도 그 소위 이제 쪽지라고 본인은 표현했지만 지시서죠. 계엄 지시서를 받긴 했는데 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했고 느낌으로 보니까 그건 같더라. 네, 저렇게 저기 있는데 내가 네. 봤다. 박형광이 이제 위에 네, 봤다 이거 봤다. 안 보여요, 안 네. 보여. 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소모즈 논란이 있었죠. 예. 그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저 단전단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이제 주의 주장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CCTV 동선을 통해서 확보된 것을 어제는 공개를 안 한 것 같아요 경찰이. 근데 이제 조만간 추가로 또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줄 텐데 그 내용에 어떤 거짓이 있었는지. 그럼 이 사람 셋 다
기소돼가지고 재판받을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지금은 되게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가에서 회동했던 거 삼청동 저는 그게 안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CCTV 확보하려고. 예. 근데 안가에서 사실 대통령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가옥인 거잖아요. 대통령을 위한. 그죠. 거기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만 있을 수 있나? 음. 그 거기에 그 대통령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 경찰이 빨리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원이 있었을까, 부의제가 있었을까 이런 의심들까지도 국민들은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삼청동 안가는 대통령실이 이 관리하고 대통령실의 어떤 허락이나 허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그 4인의 그 법조 관련된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개별적으로 저녁 약속을 했다? 이거를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계엄 다음 날? 이제 우리 못 볼 예. 거니까 뭐 저녁 함께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왜 못 봐요? 왜 못 봐? 감옥에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